안녕하십니까.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SK 하이닉스 원산면에 좀 다녀왔습니다. 개발 부지를 좀 살펴보고 언제 한번 SK 하이닉스 쪽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부터 남은 6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HBM도 하겠지만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것까지 가지는 않겠고요. 어떤 종목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AI의 미래는 전기에 달려있다. 저전력 반도체의 승부. 삼성전자가 요 저전력 반도체에다가 한 서너 군데에다가 지금 투자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글이 좀 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AI도 전기차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용, 곧 쓸모가 없다. AI를 위한 기술 개발의 경쟁도 치열하고 첨예하지만 그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는지도 그만큼 다급하다. AI에 사용되는 전기만으로도 어지간한 선진산업 국가의 1년 총 전기 사용량에 필적한다. 그런 점에서 전기와 관련된 숫자들을 점검해 본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AI 반도체,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그 열기를 다해 가지만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이제 이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뭐 영화 이런 것들이지만은 HBM에 뒤진 삼성전자가 하반기 AI 문 어떤 문을 열까 이거에 대한 오늘 제목입니다. 요 소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구글 데이터 센터가 1년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프랑스 전체 1년 전기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AI 우리에겐 벽이 있어요. 전기라는 이름의 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타게이트에 대한 여기를 얘기를 했고요.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게 1000억 달러, 13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1000억 달러를 들여서요. 그런데 이 계획은 이제 뭐 샘 올트만이라든가 뭐 여러 개 뭐 이렇게 자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칩만 있다고 세상으로 가는 문이 그 스타게이트죠.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말을 했습니다. 전기. 내년에는 에이어와 전기차가 큰 벽에 부닥칠 수도 있다. 그 벽의 이름은 전기라는 거죠. 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국가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알래스카죠. 그리고 남미 브라질을 중심한 남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고요. 중국이고 동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꼭 섬처럼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북한에는 전기를 안 쓰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차이나가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재팬, 카나다, 브라질,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대표적으로 쓰는 나라들을 도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 전용이면은 AI 전용 데이터 센터라면 일반 데이터 센터의 전기가 2배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통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국제 USITC에 보면은 거기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매체에서 또 기준으로는 1978개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33%는 2,600개가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뭐 저기 어떤 주에는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하죠.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가속기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DGX A100입니다. A100이라고 보통 말이 많아죠.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 하면은 이 전기가 여기에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데이터 센터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칩은 순간 출력으로 3 내지 6.5kW 하나당을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당.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칩을 식히는데 전기도 에어컨이 필요한 거예요. 냉각기라는 냉각기.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넣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블로그에 했거든요. 바닷속에다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아니면 저기 추운 나라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칩에다가 쓰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열이 너무 나니까 그냥 에어컨을 돌려야 되고 냉각기 칠러를 돌려야 되니까 그 전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DGX H100 전기 소모량 개당 10kW예요. 10kW.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엔비디아의 이 가속기를 10만 개를 사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만 개 하면 이 전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없이는 AI 인공지능 세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저전력 반도체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무한정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에서 이 저전력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여태껏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는 HDD, 하드디스크에다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SSD죠. 이게 삼성 SSD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SSD는 HDD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면서 소비 전력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한 것들은 다 하드 디스크가 아니라 SSD로 가죠. 자, 여기에 또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가 아니고 SSD로 이렇게 이걸 바꾸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연간 총 7테라와트시라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전략할 수가 있는 거죠. 7테라와트는 뉴욕시가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삼성 반도체 이야기, 삼성 뉴스룸 거기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이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전력 반도체.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LPDDR 이겁니다. 지금 삼성에서 최근에서 만든 게 LPDDR5X. 로우 파워라 그러잖아요. 로우 파워. 전기를 적게 먹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LPDDR 데이터 센터 이게 전력을 적게 쓸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능이 좋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젠슨 황이 한 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HBM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LPDDR에 대해서 서버 전력을 소모를 줄여줄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바일용 저전력 D램, LPDDR은 사실은 모바일에 들어간 D램이거든요. 근데 이걸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는 얘기죠. LPDDR D램을 사용해서 서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죠. LPDDR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메모리로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그냥 H100, A100 이런 것들 잘 만들고 있지만은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젠슨 황도
경각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컴퓨터 131을 모두 그레이스 호퍼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가 차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레이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최초의 데이터 센터급 저전력 D램 LPDDR이라는 거죠. 슈퍼컴퓨터 1등에서부터 3등까지 그레이스 호퍼로 구동이 되는데 여기에 HBM이 들어간 게 아니라 LPDDR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엔비디아라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LPDDR은 스마트용 이렇게 그 모바일용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여기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전력 D램의 지진 뉴스를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17일 날 업계 최고 속도의 LPDDR5X D램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K가 뒤질 것 같아요? 안 뒤지거든요. SK도 지난 6월 8일 날 저전력 LPDDR 뿐만 아니고 저전력 HBM3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기존 대비해서 20% 정도, 그러니까 기존 HBM2보다 HBM3가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를 20%나 줄여준 거죠. 이런 저전력 지금 경쟁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6월 삼성이 출시한 LPDDR5X입니다. 자, 저전력 D램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보면 시장 규모는 28년대는 한 350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지금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LPDDR 뿐만 아니고 삼성에서 또 하나 밀고 있는 거는 GDDR입니다. GDDR. 이거는 이제 그래픽 메모리인데, 삼성이 최근에 여기에 7월 달에 GDDR7 D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 아니고 전력이 훨씬 적게 들고 가격도 싼 GDDR을 집어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덱이라고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이거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GDDR을 삼성뿐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인 37GBps 이것도 생산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35.4GBps, 마이크론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 메모리 3사가 HBM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전력 문제 때문에 저전력 쪽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 블로그에 들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까 저기 하드 HDD에서 SSD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또 뭐냐면은 이 SSD 중에서도 기업용 SSD,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기업용 SSD, 이 SSD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놓고 있어요. 다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그러니까 쿼드러블입니다. 쿼드러블 낸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낸드 시장에서의 비중도 지난해 12.9에서 올해는 20.7%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HBM이나 이런 게 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못한 데에서는 굳이 HBM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280단대의 9세대 낸드를 QLC 방식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삼성이 여기에다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여기 표에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용 ESS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47.4%입니다. 그러니까 D램 시장의 점유율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솔리다임 그것까지 포함해서 30.4%고, 마이크론은 역시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램뿐만 아니고 SSD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SSD.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SSD는 HDD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데이터 이동 속도는 최대 24배 빠르고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도는 최대 147배나 빠르고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용 SSD 니즈가 높고 이는 QLC 기반의 SSD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 말하기를 올해 QLC 기반 기업용 SSD, eSSD를 얘기합니다. 수요는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할 것이고 AI 서버 기반 고용량 수요가 증가했으며 북미 고객들이 HDD를 대체할 대용량 QLC를 점점 더 많이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증권사 다올투자증권에서 고영민 연구원이 얘기를 하기를 삼성전자는 하반기 중 QLC, eSSD를 얘기를 합니다. 고용량 eSSD 출시 및 램프업을 목표 중으로 본격적인 실적 기회는 내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SSD가 엔터프라이즈 SSD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QLC 이거를 지금 출시를 했는데 매출에서는 내년부터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늦은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죠. 삼성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했는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저전력뿐만 아니고 삼성이 칼을 갈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CXL입니다. 그래서 칼 가는 삼성전자 이런 뭐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얘기냐면 HBM은 우리가 늦었지만은 CXL은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이 CXL을 차세대 HB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삼성이 지금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CXL입니다. CXL 2.0입니다. 1.1을 발표한 지 불과 1, 2년 사이에 2.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CXL은 뭐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어렵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용도인지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뒤졌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보면 HBM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CXL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CXL 삼성 그 뉴스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동안 CXL이, 시장이 이제 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CXL에 맞는 CPU가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인텔이 이제 CXL을 요걸 이제 지원하는 CPU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CXL 시장이 조금씩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은 올 하반기 CXL 2.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될 경우 아직 안 됐습니다. 해당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요리라는 여기 이제 반도체 하는 그 업체에서 시장 조사 업체에서 얘기하기를 2028년이 되면 15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다. 아직 시장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28년까지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HBM을 해야죠. 당연히 HBM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삼성이 여러 기관들에서 얘기하기를 1, 2년 안에 SK를 쫓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CXL을 잘하고 싶은 거죠. 자, CXL은 이렇게 많이 이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HBM3나 HBM3E거든요.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3하고 HBM3E를 이번 3분기에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를 하고 납품을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막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 사진들은 뭐 수도 없이 봤었는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인포마켓의 강용호 대표라고 했거든요. 이분은 좀 부정적인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애널리스트를 했던 분인데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 분석을 잘 신뢰하지 않고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BOA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HBM3나 HBM3는 재설계를 하거나 리디자이닝 하거나 아니면은 스태킹 솔루션을 그걸 임프로빙 그러니까 스태킹 적정 솔루션을 개선을 하면은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콜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쪽에서는 아마 3분기에도 쉽지 않고 4분기 늦은 4분기 정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투자증권의 최민숙 연구원은 HBM 3E를 8월 목표로 8월 중에는 품질 테스트,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HBM3는 3분기에 납품을 하고 HBM3E는 4분기에 납품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언론들은 항상 그 가능성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했지만은 한 번도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한두 달 안에 HBM3든지 HBM3E든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면 빨라야 9월부터 9월 말 정도 아니면 4분기 초반 10월 초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HBM을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HBM도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SSD라든가 LPDDR이라든가 GDDR7이라든가 이런 제품에서도 상당히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평택 캠퍼스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했는데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오늘도 상당한 기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곧 아마 이번 주든 다음 주든부터 선발대가 들어올 텐데요. 그 소식을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